청년들이 꼭 코인과 부동산과 주식 투자 때문에 모두 실패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졌고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을 알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속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 이런 언론에서 부정적인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젊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마치 젊은 층이 요즘 막 그 철도 없고 코인이나 하고 무책임하게 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어려움을 그만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자칫하면 또 다른 갈등을 좀 불러오는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배경을 시점이 묘하게도 젊은 층 20, 30대들이 지지해서 굉장히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 때문에 너무 설익은 정책을 저는 발표했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제 전 청년을 투자하고 연결될 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차별되는 측면이 있어요.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에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20, 30대는 한 번도 경기 위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는 구간이라든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직결하게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세대는 70세 이상이에요. 아니 저는 이걸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론 그분들이 노령세대도 집을 사실 수 있죠. 근데 왜 70세 이상인 분들이 집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집을 더 보유하거든요. 그분들은 부동산 가격 오른다 이런 감으로 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30대가 20, 30대가 산 거는 결국엔 최근이에요. 다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경험의 차이거든요. 2012, 13년 정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대 이상들이 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되는 청년 30대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0, 70대가 가격 상승기의 초기에 매수를 주도하고 그 이익을 상당히 실현한 상태에서 30대가 추격 매수에 들어오면서 값은 더 올라가고 일부 70대는 팔고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거는 현저하게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라고 봐요. 집을 살 때 뭐 20, 30대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이 투자의 불균형.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머니게임이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는 부동산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 빠지면서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빠지면서 상당 기간 또 몇 년간의 침잠하는 그런 기간이 오는 게 여태까지의 한국에서 재테크의 그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기성세대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경험이 있고 자금의 조달 능력이 있고 정보 같은 것도 아무래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마지막에 물리는 건 젊은 세대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사회적 약자로 인정해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건 조금 논리가 빈약하고 오히려 그런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 공부, 실전 공부를 더 시키고 맥락을 이해시켜 주느냐 그거를 맞습니다.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그러니까 30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보다도 전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어떤 30대의 지원 문제가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청년층이 이 빈곤화가 되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가 보수화돼 버려요. 그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보수의 표를 던진다는 넘어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회 보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살게 되면 자기가 힘들게 되면 그리고 사회의 진보에 대해서도 계속 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사회 전체가 진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한테.